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진짜 코앞에 왔다. 전세 떡락발 아파트 폭락 초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PIR 20, 임대 수익률 1%, 매매가는 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너무 극단까지 와서 정말 누가 봐도 비싼 상황, 매매가는 끝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정부가 굉장히 도와줍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 중심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엄청나게 봐주고 있죠. 와라 와라 하면서. 자,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어차피 추락하게 되어 있는데 와장창 떨어지면 경제가 망가지니까 연착륙 유도를 위한 완화 이런 거죠.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소득 수준 향상시켜서 큰 문제 없이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 자,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금리 상승세가 만만치 않죠. 자,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여건이 지금 폭락을 야기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전세가가 반칙이죠, 반칙. 호가가 지금 쭉 그 중심선을 넘어오면서 가까스로 지금 폭락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가만 제자리를 잡는다면, 제자리에 위치를 한다면 금리에 맞는 수준, 그렇게만 되면 지금 폭락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짐은 제가 그냥 시장에서 느끼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 기사에도 나옵니다. 기사에도 아파트 전세 엄두 안 나서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4,663건,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 4,663건, 이렇게 쭉 나가는데, 뭐 송파구가 주택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계속 보면은 사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전용 59, 2018년에 김 씨가 이사 왔을 때는 3억 9천만 원이었던 전세, 지금은 6억 정도. 많이 올랐죠. 자,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요약을 했는데, 제일 왼쪽이 2018년이고 최초 계약, 중간이 그 2020년 갱신 계약, 제일 오른쪽이 다시 최초 계약해야죠. 2022년 8월. 자, 2018년 제일 왼쪽에 파란색, 그때는 금리 4%에 3.9억이었으니까 1년 부담하는 금액이, 이자 비용이 1,560만 원이었죠. 요 사람은 지금 딱 요 정도, 1년에 한 1,56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금리 쭉 내리면서 2019년에도 그냥 좀 내렸죠. 어쨌든 금리가 2020년에 쭉 내려가면서 금리 2.5%인데 갱신권 쓰니까 3.9억 전세가 4.1억 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뭐 6, 7억 했었죠, 이때. 신규 계약하면.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자, 그런데 금리는 낮아지고, 갱신권 써서 전세 금액은 그대로니까, 거의 그대로니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한 거죠. 자,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갱신하려고, 이제 좀 있으면, 만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 지금 환상에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전세도 안 떨어진다. 환상에 쌓여 있는데 실상은 지금 세입자들은 지금 엄두도 안 난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예전에 뭐 6, 7억 했으니까 지금 뭐 6억 정도면 나가겠네. 그래서 지금 호가가 6억인 거죠. 6억에 금리 4%. 지금만 하더라도 1년에 2,400만 원 이자 부담이 나가는데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고 지금 빌라로 이사가고 외곽으로 이사가고, 자, 이런 물량들이 지금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기사. 실제 상황입니다. 자, 좀 더 리얼하게 제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 들은 것들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2019년 하반기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금리가 막 굉장히 내려가던 시기였는데 2019년 하반기 요런 이야기 참 많았습니다. 이때
그 반지하 월세 30만 원 살던 청년이 월세 30만 원이었으니까 1년 부담하는 금액이 360만 원이죠. 1년에 360만 원 부담하면서 반지하 월세에 살던 청년이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위안 대출이 있었죠. 2억 한도 금리 1.5%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빌려서 작은 오피스텔 전세 2억짜리에 들어가니까 자, 2억에다가 1.5% 곱하면 1년에 부담하는 그 금융 비용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적게 부담하면서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겠지요. 2019년 하반기. 그래서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정부 덕에 반지하 살다가 오피스텔 살아요. 엄청 좋아하죠. 이게 독이 되는 건데 자, 당장 금리 내려가니까 좋다고 청년왈 소득 그대로인데 정부 덕에 반지하에서 살다가 오피스텔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아들 했었죠. 2019년 하반기. 자, 그런데 2020년 상반기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되죠. 이때는 이런 거 많았습니다. 24평 빌라 월세 90만 원 살았다. 자, 그러면 1년 부담하는 비용이 1080만 원이죠. 9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은 그런데 그 초저금리 2% 5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이때 나왔죠. 사람들 알아갔던 거죠. 이제 전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5억 대출 받아서 전세 5억에 아파트 이사를 했지요. 그래봤자 1년에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었으니까 이때도 더 저렴한 조금 저렴한 비용을 내고 또는 뭐 비슷한 비용을 내고 빌라 살다가 아파트 이사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그 2020년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는 아파트가 그냥 미어 터져 버렸죠. 그 상황에서 절묘한 타임에 초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 통과시켜 버리니까 그 뭐 어떻겠습니까? 전세 폭등이죠. 전세 폭등을 했는데 자, 폭등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견딜만 했습니다. 워낙 금리가 싸서 그때는 폭등한 그 전세 금액을 상당수가 또 버틸 수가 있었죠,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2022년 8월 이전 상황, 지금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절대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과 자, 예전에 저금리 때 갱신권 써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아파트에 거주 가능한 사람들이 2020년 8월 이후에 신규로 계약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습니다. 혼재되어 살고 있는데 그 상기 2번의 사람들 자, 충분히 지금 가격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갱신권을 안 썼고 만기가 8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도래를 하겠죠. 자, 이 사람들은 그 8월 이후에 갱신권 안 쓸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이 사람들은 고점에 그 전세 계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 상기 1번 사람들은 아파트에 절대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빌라로 외곽으로 지금 이동 중 뭐 속된 말로 그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집주인은 욕심 가득 찼고 그런데 지금 형편은 안 되고 자, 당연히 빌라로 외곽으로 이동 중이죠. 자, 요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좀 지나서 올해 8월 이후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번과 2번이 섞여서 지금 통안에 들어가 있죠.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로. 그런데 밑에 구멍을 하나 뚫어버리니까 자, 지금 술술 빠지죠. 그래서 지금 공중부양된 상태 오른쪽에 전세 가격 내리지 않으면 공실이 필연이죠. 필연. 자,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가 좌측과 같이 올 것이고 이 상태에서 또 시간 지나면 또 가격 안 내리면 마저 빠져나가겠죠. 마저. 1번 공들 마저 빠져나가면 위아래로 지금 비어있죠. 공중부양 플러스 공실. 그래서 전세 가격 내리지 않으면 뭐 거의 뭐 50%까지 공실은 필연이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집주인 중에서도 형편 되는 사람, 형편 안 되는 사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전세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 8월 이후 상황 보겠습니다. 공실은 필연이죠, 필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공실은 필연입니다. 자, 그래서 뭘 좀 잘 모르는 임대인들은 싸다구 맞고, 자, 싸다구는 공실에 따른 기회비용 날리고 관리비 부담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자, 요런 것을 싸다구죠. 요런 게 싸다구죠. 싸다구 맞고 결국에는 그 전세 가격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보입니다. 뻔히. 참고로 그 특정 지역 전월세 가격은 그 수요층의 최저임금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업이 잘 나간다고 전세가 떡상승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그 대한민국의 그 GDP, 그러니까 전월세 상승 후 매매가 상승을 위해서는 GDP 상승이 필수인데 지금은 허구성 그 가격이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의 높은 전세, 그에 따른 높은 매매가, 자, 다 허구죠, 허구. GDP 상승에 의한 찐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좀 지나면 결국에는 지금 전세 떡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폭락은 초읽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특정 지역 전월세 가격은 수요층의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했는데 요런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 100개가 지금 전월세로 나와 있는데 수요층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을 쫙 세워 보니까 100채니까 1등부터 100등이 나오겠죠. 자, 1등은 연봉이 50억입니다. 50억. 자, 그러면 월세 1억 해도 집이 없으면 들어가겠죠. 월세 1억에. 자, 그런데 100등의 그 연봉을 보니까 연봉 할 거 없이 그냥 월급 보니까 월 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끼케봐야 월세는 150만 원이겠죠. 월세 150만 원 넘어가면은 거의 뭐 골치 아픈 상황이죠. 공실 생기겠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 자, 월급 400 받는 사람이 100등이고 연봉이 50억짜리가 1등이다. 그러면 1등 기준으로 월세가 월세 1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등 기준으로 월세가 최저 150.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그 월세는 150에서 200 요 정도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하시면은 진짜 코앞에 왔습니다. 전세 떡락발, 아파트 폭락, 초읽기다. 자, 급한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빨리 정리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